자, 11쪽. 11쪽에서부터 일단 첫 번째로 좀 정리할 거는, 요게 이제 11쪽에서 이제 18쪽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간단히 좀 요약을 하자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11쪽부터 18쪽까지는. 첫 번째는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화면을 좀 띄워서 할까요? 잠깐. 내리고. 제 화면 보이죠? 네. 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겠나? 오케이. 한국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그 기출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글씨 잠깐만. 크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 그 판구조론까지의 정립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구조론까지의 순서. 화면이 똑바로 보여요. 아, 참 여러 개 한다. 화면 안 보여요? 자, 지금 보여요?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글자 똑바로 보입니까? 좌우 반전 똑바로? 오케이. 됐어요. 첫 번째로 판구조론까지의 순서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 이거 잘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이론별, 그, 중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증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정받지 못한 이유라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 내용인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알아야 되는 게,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것 그냥 정리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의 개념이라든가 판의 경계부에 대한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강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판구조론에 대해서 그 투자하는 내용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예전에 찍었던 것 중에 판구조론에 대한 거는 거의 한 5시간에 걸쳐서 제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복습을 그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판구조론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요거 먼저 해결하고 할까요? 네, 제일 먼저, 뭐야, 이거. 뭐 이래. 판구조론의 순서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네, 대륙이동설 나오죠.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저 확장설. 여기까지 하면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판구조론 이렇게 나오죠. 판구조론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풀룸구조론도 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론별로 중요사항을 좀 정리해보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로 이제 많이 강조되는 거는 얘들 둘이에요. 얘들 둘. 얘들 둘이가 시험에 잘 나와요. 판의 경계하고도 좀 많이 엮어서 나오게 되고. 대륙이동설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증거. 백예너가 제시한 증거. 나오게 된 배경까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이 그럼 도대체 뭐냐에 대한 내용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왜냐하면 대륙이동설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교과서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얘가 과학 역사 속에서 과학사에서 가지는 과학사적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저확장설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판경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얘는 일단 그 등장 배경을 아셔야 돼요. 등장 배경. 그 다음에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뭐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증거 나옵니다. 증거.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판구조론 자체는 판의 개념부터 해서 이제 판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판경계. 판경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아직도 사용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가.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자, 11쪽. 자, 11쪽 교과서 지금 파일 띄웠는데 보입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오케이, 지금은 보이죠? 예, 하겠습니다. 11쪽. 11쪽에서는 이제 판구조론의 태동 돼 있는데 제일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 예. 그래서 과거에는 모두 뭉쳐진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그거를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초대륙은 판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구 지표상에 있는 대륙들이 어쨌든 한 군데 몰려서 큰 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그걸 초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연어가 얘기한 거는 그 수많은 초대륙 중에서 이제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12쪽. 자, 백연어가 제시한 이걸로 할까? 자, 백연어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는 먼저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뭐야 이거? 이런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좀 올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지질 구조의 연속성,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그 다음에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 화석의 동일성. 그 다음 네 번째,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은 한 곳에서 흩어져 나간 모양이다. 빙하 흔적의 일치성.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대륙이동설이 발표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죠. 증거를 이렇게 4개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 것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거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훗날 판구조론을 등장하게끔 해줬던 사람이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잠깐 교과서 몇 페이지를 좀 보시느냐 하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게 뭐였냐 하면, 어디 갔냐. 오늘 하는 건 아닌데 21쪽 한번 펴볼게요. 21쪽. 21쪽의 이 그림을 보시면 다북극의 이동 경로라고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지작이라는 겁니다. 그 고지작이라는 거는 지금도 북극 남극이 있죠.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 지구에도 계속 북극 남극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극 남극이 북극점 남극점이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는데 옛날 북극하고 지금 북극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거를 추적해 봤더니 왼쪽에 보시면 현재 대륙 상황에서 옛날 북극을 1억 년 전, 지금 현재는 자북극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1억 년 전 보니까 두 군데로 측정이 되고 2억 년 전, 3억 년 전, 4억 년 전 가면 갈수록 북극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현재 대륙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런데 이거를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베게너가 했는 것처럼 판기화 형태로 만들었더니 북극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어떻다? 대륙은 옛날에 붙어 있다가 현재처럼 분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륙 이동의 증거 중에 고지자기 자료도 증거가 될까요? 라고 하면 지금 방금처럼 물어보면은 맞다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륙 이동설을 발표 당시에 베게너가 제시했던 증거 중에 고지자기 흔적은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고지자기 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2쪽에 아까 봤던 거 보시면 그래서 크게 이제 증거,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대류설. 멘틀 대류설은요,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원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얘는 딴 건 치우고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과학서적으로 봤을 때.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전부 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베게너는 못 찾았고, 베게너가 제시한 거는 있었어요. 뭐냐면, 달과 태양이 당기는 힘 중에 이제 조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조력. 예. 그 당기는 힘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밀물 썰물을 일으킬 정도의 힘이니까 약간씩 작은 힘이라도 대륙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라고 베게너가 제시는 했었어요. 그런데 힘을 계산해 보니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외부에서 뭔가 당기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던 와중에 1920년대에 들어서 홈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각을 받치고 있는 멘틀이 대류하니까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틀렸냐면 멘틀 역시 뭐였냐면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멘틀 전체가 대류를 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훗날 판구조론이 나오면서 연약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약권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멘틀 전체가 대류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론이긴 했지만 의미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지구 내부에서 원동력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발전에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해저 확장설이라는 겁니다. 먼저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해저 확장설의 내용은 반드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령. 뭐 얼만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령은 판경계로 보자면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발산.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해구 있죠. 해구. 여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나온 김에 변환단층이라는 건 해저 확장설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얘는 보존형 경계예요. 이런 거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발산형 경계라는 것은 해령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이 물질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 상태로 돼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다가 누굴 만난다? 바닷물을 만나게 되니까 식어서 암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올라와서 암석이 됐어요. 되고 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오겠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암석을 점점 쭉쭉쭉쭉 밀어주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도 현재 올라와 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밀어주다 보면 이 암석은 점점 가가지고 어느 대륙 경계하고 이제 맞부딪히겠죠.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지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암석이 지고 그 길이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측면, 즉 밑에 해저 지형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점차 그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라고 당시에 발표한 내용이 이제 해저 확장설입니다. 이게 나오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뭐냐면 보시다시피 요 음양측신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과학 기술이 대단히 많이 발달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음양측심기라고 하는 거는 잠수함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해저 지형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해저 지형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 나오게 된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전쟁을 통한 과학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음영측신법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음양측신법은 요 계산 문제에서 이용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쉬워요. 이식 그냥 외워서 쓰셔도 되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앞에 2분의 1을 쓴다라는 것은 뒤에 요 시간 있죠, 시간. 시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왕복이라고 쓰세요. 왕복 시간이어야 됩니다. 왕복. 문제 꼬롬하게 내는 인간들은요. 왕복 시간 안 주고 편도 시간 줄 때도 있어요. 편도 시간 줄 때는 2분의 1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음양측심 자료로 대놓고 해저 지형 추정하기라고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살짝 참고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래프.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주 중에 구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해령은 거대한 해저 산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써놓을까요? 화산 산맥이에요. 화산 산맥. 그 다음에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인 이건 뭘 의미하느냐? 졸라 깊다. 좁고 긴 골짜기이다. 이러한 해저 지형의 발견은 해저 지형의 발견은 해저 확장설의 바탕이 되었으며 대륙이동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증거가 나오는데 요때 이제 측정했던 게 뭐가 있다. 고지자기를 측정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띠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대칭. 그 말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같이 뻗어나갔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나이도 많아집니다. 나이도 많아진다.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나이도 많아진다. 그 다음 또 하나,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요건 잠깐 이제 화면을 좀 칠판 좀 볼게요. 해령이라는 거는 결국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해수면이라고 합시다. 해수면. 이게 해수면. 밑에 해양지각이 있어요. 해양판. 네. 원래는 판이에요. 근데 밑에서부터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됐다고 합시다.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 해저 지형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죠? 휘어지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계속 치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네, 뚫어버리면 지형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화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어진 산맥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령이라는 게. 그러면 얘가 올라와가지고 암석이 최초에 만들어졌던 놈이 이렇게 암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이에요, 얘가. 양쪽으로. 그런데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면 1번인 놈이 밀려나서 이쪽으로 와서 1번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얘네들은 2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얘는 이제 2살 된 거고 얘가 이제 방금 태어났으니까 1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나이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두꺼워지는 거는 뭐 때문이냐? 이 되게 깊은 바다거든요. 깊은 바다라고 하면은 거의 물의 흐름이 아주 느린 해류를 제외하고는 흐름이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갖 부유 물질 또는 퇴적 물질들이 계속 흐름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깔아앉아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방금 만들어진 놈은 뭐 한 2번 맞았다 그러면 2번 퇴적됐다 그러면 2살 된 놈은 최소한 얘보다는 2배 이상 더 지금도 맞고 있을 거잖아요. 퇴적을. 그죠? 그러면 퇴적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거니까 저 먼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 두께가 어떻게 될까? 쌓여진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좀 주의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그래서 해저학정설의 증거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섭입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 해구가 바로 섭입대에 해당한다.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십시오. 판구조론 본격적으로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뭐, 윌슨 나오죠?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라는 건 뭐, 알았다. 뭐, 경계를 이제 여러 개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판의 개념은 지각과 상부멘트를 포함하는 평균 두께가 100km인 부분을 판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는 판이다. 네.
요 그림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이고 연약권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해양판, 여기까지가 대륙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연약권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예,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결국에는 판 구조론을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실 강조하는 거는 이건데 별표 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탐구조론의 정립 과정으로 과학이론의 잠정적 본성 알아보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거야. 과학적으로 봤을 때 백연어가 제시했는 게 증거가 꽤 많았잖아요. 그죠? 증거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학적 사실을 증거로 제공하면 야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학적 이론으로 그 인정을 받으려면요.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에너는 원동력을 실제로 그 원동력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못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까인 거예요. 네, 지질학자들한테 사실은 까인 거긴 한데 일단 외관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증거도 제시했지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럼 결론. 사실은 그 백에너 덕분에요. 과학적 이론이 정립되는 그 시간 이후로는 과학적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이 되게 깐깐해졌어요. 그래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만큼 어려워야 되죠. 예,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꼴랑 18쪽에 하나만 떨렁 놔두고는 그렇게 강조하면 뭐 합니까? 안 하죠. 또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도 안 낼 거거든. 예, 수능에서. 그러니까 병신같이 뭐 시킨 대로 안 한다는 둥, 뭐 학생들한테 자꾸 지식 주입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부터 똑바로 내고 그딴 소리를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들었죠? 예, 금요일 날은 그 20쪽부터 25쪽까지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제출하기 눌러주세요. 네. 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저도 이제 갑니다.